있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각 섹션 사이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ULM핏은 랭귀지 모델 파인 튜닝을 통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 방법론입니다. 사실 이 논문은 작년 5월에 발표된 논문이라서 사실 발표된 지 조금 지나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버트 그리고 뭐 엑셀까지 이어지는 많은 소타 방법들이 바로 이 파인 튜닝을 통한 인덕티브 러닝을 이용한 방법들인데 그 중에서도 ULM핏은 이것을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첫 모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속해서 나오게 될 용어인 트랜스퍼 러닝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이학습에는 두 가지 태스크와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메인 태스크 또는 타겟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지식을 전이해주는 태스크는 소스 태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스 태스크를 먼저 수행하게 되고 여기서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좀 관련된 타겟 태스크에 적용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타겟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학습이 어려웠던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고 또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은 소스 태스크와 타겟 태스크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은 먼저 소스 태스크와 그리고 타겟 태스크가 서로 동일하지만 피처 스페이스나 도메인이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컴퓨터 비전 쪽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둘 중에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트랜스덕티브한 방법을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좀 성공적으로 트랜스퍼 러닝이 이루어지면서 이 인덕티브한 방법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례로 뭐 엘모 같이 픽스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하는 전이학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메인 태스크에 대한 많은 네이버후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 파인 튜닝이라는 기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따와서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시도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오버피팅 되는 문제나 또 소스 태스크인 랭귀지 모델에서 학습된 내용을 계속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에러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게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트레이닝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결과가 나타난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어떠한 태스크든지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셋이든지 일관되게 계속 좋은 성능을 내는 말 그대로 만능 모델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 논문 전체의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능 모델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 트릭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논문이 발표될 무렵에 다른 관련된 방법론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컴퓨터 비전 영역의 트랜스퍼 러닝이 어떤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느냐를 보겠습니다. 네. 도식에 이렇게 나타난, 잠시만요. 네, 이렇게 도식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
레이어를 보시면 각 레이어마다 포착하는 정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초반 레이어 쪽에서는 주로 이미지의 일반적인 정보들을 좀 학습을 하게 되는 반면에 뒷단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정보를 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좀 전이해서 우리가 하는 태스크에 맞게 변형시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스 태스크에만 스페시픽한 정보들은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정보는 그대로 어느 정도 가져와서 이용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프로즌 상태로 두고 뒷단 레이어만 파인 튜닝 해주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의 전이학습은 파인 튜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이퍼 칼럼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역시 전이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의 그 파인 튜닝과는 다르게 소스 태스크 모델의 피처들을 뽑아서 타겟 태스크의 피처로 이용하는 그런 픽스드 피처 익스트랙터 메소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도 그 레이어마다 캡처하는 정보가 다르다라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각각의 레이어마다 하나씩의 피처 맵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정 픽셀에 해당하는 위치의 피처 맵 그 값들을 쫙 모으면 하나의 벡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로우 레이어에서 나온 정보와 또 라스트 레이어에서 나온 정보가 약간 그 성격이 다르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시켜서 나타내면 아까는 이제 프로즌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일부 있고 그리고 파인 튜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파인 튜닝을 시키지 않고 그 소스 태스크 모델 일부나 또는 전체를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봤던 이 하이퍼 칼럼의 개념을 그대로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 넘어와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엘모라는 방법이 이 하이퍼 칼럼을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영역의 방법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단어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레이어들을 딱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어 값들을 뽑아서 하나의 벡터 형태로 만들면 바로 이게 그 단어에 대한 하이퍼 칼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모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 얘네를 좀 컴바인해서 구체적으로는 웨이티드 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다른 그 메인 태스크의 피처로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모델이 메인 태스크 그리고 소스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소스 태스크를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전이하고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이거를 로스 펑션에 넣어줘서 함께 트레이닝이 되도록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학습할 때마다 좀 타겟 태스크에 대한 레이블드 데이터를 좀 충분히 넣어서 학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 ULM 이제 핏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 소스 태스크를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이것을 파인 튜닝을 거쳐서 최종적인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장 먼저는 대량의 데이터를 넣어서 제너럴 도메인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주고, 그다음 타겟 태스크에 이용될 텍스트를 넣고 튜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붙여줘서 파인 튜닝 시키고, 여기는 또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랭귀지 모델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이미지넷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할까요? 먼저 랭귀지 모델은 앞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단어로 뭐가 올까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의존성이라든지 다양한 언어 정보들을 많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다음 단어 자체가 레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레이블링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또 강력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당시 랭귀지 모델에 있어서 소타 아키텍처였던 AWD LSTM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 LSTM에 더해서 드롭 커넥트나 베리에이셔널 드롭 아웃 같은 테크닉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AWD LSTM 구조에 대해서 위키텍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서 좀 일반적인 언어 특징들을 학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위키텍스트라는 데이터셋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가져온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중에 타겟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디스트리뷰션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타겟 텍스트를 넣어서 모델 파라미터들을 좀 더 태스크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파인 튜닝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 단계에서 오버피팅과 그리고 랭귀지 모델에서 학습된 정보를 잊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테크닉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랜티드 트라이앵귤러 러닝 레이트입니다. 이 방법은 트라이앵귤러 러닝 레이트라는 방법을 조금 수정한 건데요.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를 선형적으로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키는 그런 삼각형 모양을 이룬다고 해서 트라이앵귤러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ULM빗은 거기서 증가하는 부분을 좀 더 짧게 가져가고 감소하는 부분은 또 길게 가져가는 형식으로 러닝 레이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터레이션 초반에 러닝 레이트를 급격하게 증가시킴으로써 급격하게 증가시킴으로써 모델이 좀 더 빨리 적절한 파라미터 스페이스 영역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긴 디케이 피리어드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리파이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스케줄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레이어마다 다른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인 튜닝 방법이 함께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레이어가 학습하게 되는 정보가 다르다라는 이유에서 기인하는데요. 그 모델 앞단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언어 정보를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파인 튜닝을 할 필요성이 좀 적을 것이고, 반대로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파인 튜닝에 필요한 양이 되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모든 레이어에 다 동일한 러닝 레이트 값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쪽의 레이어로 갈수록 이거를 점점 더 감소시키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돼요. 논문의 저자들에 따르면 여러 실험 과정을 거쳐서 봤더니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 적용되는 러닝 레이트 값에서
한 레이어씩 앞으로 올 때마다 2.6으로 나누면서 줄여나가는 게 가장 적합했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랭귀지 모델을 모두 학습을 시킨 것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클래시파이어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여기 2개의 추가적인 리니어 블락을 이렇게 붙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태스크 데이터를 레이블과 함께 이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또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또 테크닉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서 봤던 discriminative fine tuning, 그리고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 방법과 함께 이 방법들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주게 돼요. 먼저 컨캣플링은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추가되는 클래시파이어 레이어에 들어가는 값들이 이제 이 랭귀지 모델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 스테이트 값이 되잖아요. 얘네가 이제 인풋 값이 될 텐데, 여기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류 태스크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게 텍스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기보다는 좀 몇몇 단어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지막 스테이트 값만 이용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가 손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상에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거를 맥스 플링하고 또 에버리지 플링한 것까지 함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컨캣해서 사용하는 것을 컨캣 플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프리징하고 파인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또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이 라스트 레이어만 풀어놓고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프로즌 시켜둔다 라고 했는데, 그래듀얼 언프리징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에포까지는 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음 에포에 가서는 이 다음 레이어를 또 풀어줘요. 그래서 언프리즈 시켜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또 둔 상태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마지막 레이어까지 간다고 해서 이렇게 gradual unfreezing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모든 레이어를 다 이렇게 언프리즈 된 상태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학습된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이점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가장 덜 제너럴한 정보를 담고 있을 마지막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한 레이어씩 추가적으로 언프리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backprop time for text classifier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분류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텍스트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가 굉장히 길이가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BPTT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BPTT 값보다 시퀀스 랭스가 훨씬 더 길 경우에 텍스트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새롭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배치 사이즈를 일정하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어떤 다음 배치가 들어갈 때 초기 값을 그 이전 배치에서 나온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텍스트 전체의 정보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엘모처럼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다만 엘모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그 백워드랑 포워드를 다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각각에서 나온 클래시피케이션 값들을 평균시켜서 최종 분류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ULM핏의 여러 가지 트릭들이었고요.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16페이지에 이제 트라이앵글 디케이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방법이 파인 튜닝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러닝 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게 파인 튜닝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적합한 건지 아니면 뭐 실험적으로 이게 더 성능이 좋더라라든지 그런 언급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좀 특히 적합하다라기보다는 얘가 이 파라미터들을 잘 수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파인 튜닝에만 이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네네네. 일반적으로 성능이 수렴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수렴이 잘 되는 그런 디케이 방법이라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이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잘 적용이 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섹션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여러 데이터 셋을 넣어서 결과를 비교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셋 종류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가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트랙식스, 그리고 IMDb, 그리고 에이지 이 3가지 데이터가 좀 태스크 종류도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측면에서도 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이후의 스터디에서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IMDb의 경우에는 영화 리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좀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트랙식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셋 전처리는 이전의 다른 논문들, 코브 같은 논문들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추가적으로 대문자나 단어의 반복, 또 단어를 좀 늘려서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스페셜 토큰을 더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페셜 토큰을 또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IMDb 밸리데이션 셋만을 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IMDb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튜닝을 시키고 이 값들을 다른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가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좀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은 당시 기준으로 숱한 모델들을 사용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러 레이트를 기준으로 다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인데요. 테이블 2를 보시면 IMDb 데이터셋 그리고 트랙6 두 경우 모두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ULM핏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G나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논문 저자들에 따르면 이게 이 IMDb 데이터로
이걸 주로 해서 튜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시키게 되면 에러가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결과는 기존 다른 소타 모델들이 다중 어텐션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이뤄냈던 것과 다르게 좀 비교적 간단한 LSTM 구조만으로도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ULM fit 내의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를 보기 위한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가장 먼저로는 트랜스퍼 러닝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를 볼 텐데요. 여기서 이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이게 from scratch 모델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두 초록색 라인이 ULM 그 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from scratch 모델에서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 수가 있는데 ULM fit 같이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했더니 훨씬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이만큼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트랜스퍼 러닝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의 이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트레이닝을 했을 경우인데요. 확실히 모든 면에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가 작았던 트랙6의 경우에는 거의 반 가까이 에러율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LM 랭귀지 모델의 퀄리티를 또 평가를 해 보는데요. 여기서는 AWD LSTM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모델이 적합한 랭귀지 모델이었느냐를 봅니다. 이게 테이블 5의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역시 유사하게 확실히 AWD를 썼을 때 성능이 향상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닐라 LM을 썼을 때도 어느 정도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얘도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랭귀지 모델 파인 튜닝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또 적용이 됐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또 효과가 있느냐를 봅니다.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확실히 이제 에러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에러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트랙6란 데이터셋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태스크용 데이터를 넣고 파인튜닝을 했더니 좀 오버피팅이 된 결과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 클래시파이어를 파인튜닝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법들을 아까와 유사한 방법으로 비교를 또 했습니다. 여기서 풀하고 라스트 그리고 체인소, 프리즈의 경우에는 그 파인튜닝을 할 때 어떤 레이어를 프리즈하고 언프리즈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풀의 경우에는 전체 레이어를 다 풀어놓고 파인튜닝을 시키는 거고 라스트 레이어는 맨 마지막 레이어만 풀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인소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나씩 파인튜닝을 시키는 독립적으로 각각 파인튜닝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즈의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gradual unfreezing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from scratch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에러가 좀 다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라스트 모델을 트랙6에 적용했을 때 트랙6나 에이지의 경우에 오히려 또 에러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라스트 방법은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네, 영역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대개 좀 다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discriminative fine tuning을 적용한 결과를 보시면 풀이든 프리즈 방법이든 모두 다 일관되게 다 성능을 향상시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lanted triangular running rate의 경우에도 이 slanted triangular running rate이 약간 iteration에 따라서 running rate를 조절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어닐링 코사인 이 방법과 비교를 해 봅니다. 보시면 두 경우에 대해서는 STLR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AG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코사인 어닐링 방법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종 이제 ULM fit과 또 비교를 해보면 AG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또 코사인 방법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전체적인 데이터셋에서 전체적으로 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이 ULM fit의 모델이었다라는 점을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았던 풀 그리고 ULM fit 모델을 이제 F폭이 늘어남에 따라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풀 모델은 그 discriminative fine tuning이라든지 다른 러닝 레이트 조절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방법의 경우에는 좀 이른 시점에 에러가 최저점을 찍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이 오버피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ULM fit의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봤던 그 다양한 트릭들이 좀 긍정적인 오버피팅 같은 것을 방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는 것을 확실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터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랭귀지 모델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을 또 어디서 더 잘 사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이닝 데이터가 좀 부족한 비영어권의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이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아직 소타 아키텍처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ULM fit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참신한 테크닉들을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을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트랜스퍼 러닝 그래서 효과적으로 적용한 그런 트랜스퍼 러닝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ULM fit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